자, 이제 3장입니다. 3장 건축 제한 나왔네요. 제한에서 3장 두 번째 나옵니다. 대지, 도로, 구조, 설비, 건축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설명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개가 꼭 나올 겁니다. 두 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이제 건축 절차가 아니고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하면요, 건축에 관한 규제사항을 말합니다. 건축 제한하면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대지가 도로란 곳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오고요. 또 붙어 있는 이 대지에 짓는 건물 구조도 튼튼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이 튼튼한 건물 내부에 건물로서 필요한 필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설계가 있어야 이제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대지, 도로, 구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요 1, 2번에서 시험을 잘 떠죠.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요 편에서 세 개 나온다 보면 세 개 나오는데 1, 2번에서 두 개, 다음에 3, 4에서 또 한 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대지입니다. 대지의 어떤 조건입니다. 대지의 조건을 묻는다랍니다. 첫 번째, 대지도 튼튼하고 안전해야 지어지는 건물도 안전해진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 보시면 대지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의 건축을 위한 조건은요, 이 대지에 짓는 건물이 그 대지가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또 방섭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밑에 있으면요. 두 번째 보시면 섭지라든지 어떤 매립지에서 건축을 할 때는 물기를 다 빼고 성토 다지고요, 지방 재량되어야 건축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붕괴 우려 있는 토지, 붕괴 우려 있는 토지 옆에서는요, 옹벽 등 조치가 되었을 때 허가 내어준다 하는데, 이 옹벽 설치 조건 보니까 각도가 1대 1.5 이상이 나온다. 이건요, 60도 이상의 각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하면서 그 경사지 높이가 1m 이상이 될 때부터 설치가 필요한데, 이 경사지에 있는 요 옹벽일 때는요, 배수구와 지지대 외는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안전 조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대지하면요, 이제 조경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경은요, 대지 자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 업무가 주어진다랍니다. 그런데 이 설치 업무가 면제되는 위치와 건축물도 있다라면서 시골 녹지에다가 짓거나 도시 지역 말고 시골 농촌에 짓거나 또 가축을 위한 축사 건물을 짓거나 또 염전 등의 염분 있는 토지에서 건축을 하거나 또는요, 허가 받는 가설 건축물일 때 필요 없다 등이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공장 건물을 축소할 때 공장 건물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의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을 때는 조경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물류시설, 창고 건물 등을 지을 때 이 물류시설의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필요 없다. 다음 요 물류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경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요 조경이 이제 다른 곳에 설치해서 대체되기도 한다랍니다. 그래서 대지에 설치할 요 조경을 건축물 옥상에다가 올린다라고 한다면 요 땅에 설치해야 될 요 조경 설치 업무가 있는데,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옥상에 설치가 되어진 요 조경 면적입니다. 이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대치할 때는요, 요 땅에 설치해야 될 원래의 어무 설치할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가 가능하다. 3분의 2, 100분의 50이 딱 나옵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공지가 나오죠. 공지하면요, 첫 번째 보시면 공개 공지가 있고요, 대지 안에 공지가 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요, 공개 공지라는 것은요, 일반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장소, 즉 일준위, 상준위,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들과 준공업지역 안에서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건축물 전체 다이면 다이고 또 부분에서 해당 특정 이용하고 있는 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들 가운데에서 다수가 출입을 많이 하는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등 하고요. 숙박시설, 호텔과 그다음에 이제 운수시설과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전문들이 그렇다 합니다. 그러면요, 요 대지입니다. 설치 면적은요, 이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한다 하고요. 또 설치할 때 보시면 조경으로도 인정을 해준다 하고요. 또요, 요 대지에서 60일까지 각종 어떤 판촉경 활동도 하게 해준다가 딱 나옵니다. 또요, 설치하면 혜택을 주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1준위, 상준위, 운동판, 운수건물시설 이렇게 꼭 암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지 안에 공개하시죠. 이건 뭐냐 하니까 건축선을 건물들 넘지 못한다 뿐 아니고요, 인접 대지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넘지 않으면 또 물론이고, 물경 보시면요, 6m까지 범위 안에서 또 건물을 또 띄우게 한다. 바로 대지 안에 공제라고 합니다. 일단 요 사실 가지고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지에 안전 나왔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대지는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원칙인데, 다만 배수의 이상이 없거나 방습이 필요 없는 대지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에 섭한 토지 등 일대는요, 성토하고 지방 개량하면 된다. 이번 질문 나왔습니다. 3번 가시면 대지에는요, 항상 빗물을 빼기 위한 배수 오수치가 필요합니다. 3번 맞습니다. 또 4번이면 송계 우려 있는 토지일 때는요, 옹벽 등 조치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이 옹벽 설치를 보시면 그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그리고 높이가 1m 이상일 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3m 아니고 1m 이상 이때부터 설치를 합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면적의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 조경 설치하는데 그 면제되는 어떤 건축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보습니다. 일단은 1번 자연녹지 일단은 조경 필요가 없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물류시설이 1500 안 되면 조경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주거나 상업지역은 필요하다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은 필요합니다. 다음에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1500이 안 되면 필요 없다. 또 축사 건물 다 필요가 없다 했었죠. 또 5번입니다. 비도시 농촌에 있으면 필요 없다 해서 5번이면 필요가 없는 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대지 설치 어무 면적이 600이 필요하다. 600이 필요한데, 그런데 옥상에 설치한 부분에 1200만대 조경을 설치했네요. 이럴 때입니다. 자, 1200의 3분의 2 인정해주죠. 3분의 2가 800이 인정을 받는다. 근데 요 어무 면적을 대치할 때는요, 100분의 50이니까 300까지만 대치할 수 있다 해서 800과 300을 찾아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이겁니다. 4번 밑에 문제 지문에 나와 있죠. 이 건물이 있는 대지일 때 이 건물이 있는 대지 쪽을 남겨두고요, 토지를 분필한다, 분할합니다. 이럴 때 건물이 있는 쪽 요 대지에 최소한 필요한 어떤 대지로서의 존재 가치 면적이 있더라 해가지고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시골 농촌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이것을 지금 묻는 문제죠. 제일 작은 것은 뭡니까? 주거지역과 저기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시면 오른 것은 무엇이냐? 주거지역은 뭡니까? 주소는 60이죠. 12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주거도 60이죠. 190 아닙니다. 상업지역 다 150이죠. 맞네요. 공업지역도 150이죠. 200 아니네요. 녹지는 보시면 200입니다. 300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만, 3번만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역시 이건 묻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분할, 제일 작은 분할 제한 면적이 어디냐? 주거지역과 도시 외 지역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1번에 있는 주거지역은 60, 제일 작은 기준 면적이 된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준위, 상준위,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근데 2, 3, 4와 다 포함되네요. 전용 주거는 이게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것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역시 이 부분 설명입니다. 준주거에서 자 보니까요,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요 건축물 바닥이 5천 이상일 때 공지를 설치한다. 예, 맞습니다. 공지를 설치할 때는요, 그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에 설정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공지를 설치할 때 3번 문제 조경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르게 해준다.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이 X가 되겠네요. 조경으로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또 4번에 설치하는 공지에는 물건 쌓아두면 안 되지만 60일까지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준다. 4번 질문 맞습니다. 공지를 쌓으면 일단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근데 1.2가 딱 나올 때는요, 용적과 높이만 딱 나와야 되겠죠. 지금 1.2가 안 나왔으니까 건폐 용적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온 상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공개공제 설명에는요. 기출 문제입니다. 가로 채워라 되어 있죠. 설치 면적은 대지의 10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0, 10분의 1 되겠죠.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과 1.2배 찾아라.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역시 9번 문제 공개공제 설명이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바로 가설 건축물 1,500짜리입니다. 조경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죠. 조경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보시면요. 저번 시험 이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5,000짜리 대지, 5,000 안 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일들은요 조경할 필요가 없다. 면제받죠. 그래서 2번은 맞네요. 다음 녹지 지역은요 위치 때문에 조경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상업지역의 공개 공지의 면적, 공개 공지는요 그 면적이 대지의 10%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해서 4번 집은 맞죠. 5번 보니까 공개 공지를 설치를 완화할 때 건폐율도 완화할 수가 있고 높이 제한과 용도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집은 또 X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은 도로 설명이죠. 이렇게 조건을 갖춘 이 공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가 이제 이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맹지이면 원래 건축을 못합니다. 이런 조건을 열심히 갖춘 이 대지가 이제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에. 그래서 이런 대지가 도로에 접도 붙어 있을 때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따 보시면요. 이 접도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뭐냐 하면 사람도 다닐 수가 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그 넓이가 최소한 4m 이상이 될 때 도로 인정을 딱 해줍니다. 도로 하면요 보시면 법률에 의해서 도로 위치 지정 고시도 할 수 있고요. 허가권자들이 위치를 공고해도 도로 인정이 된다랍니다. 또 요즘 현재 발생한 도로뿐 아니고 발생 예정 도로도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서 접도성을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이런 각종 어떤 도로 옆에 보시면 접도인데 접도는요 2m 이상을 접도해야 대지가 최소한 2m 이상은 도로에 접도를 해야 접도를 인정해준다. 다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안에 아주 큰 건물이죠. 큰 건물이다 하면요 연면적이 2,000m 이상을 말하는데 공장 건물일 때는요 3,000m 이상일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큰 건물 칠 때는요 차가 여기 진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차. 그 진입을 위해서 접도의 기준이 이제 보통의 2m가 아니고요. 2m인데 이쪽은요. 일단 4m 이상을 접도를 해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차 하면 3m 아닙니까? 또 폭입니다. 이때 도로의 폭도 6m 이상 넓이를 가지고 있는 도로 옆에 3m 이상 접할 때 이런 큰 건물을 짓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접도가 필요하지만 실제 접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출입 제한도 없으면서 요 대지 주변에 어떤 공원이나 또 광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식의 건축할 수 없는 땅이면 접도를 안 해도 건축할 수 있게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하면 4m인데 4m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형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차는 통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그 폭이 3m 넓이 이상 나면서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정해서 공고해주면 이것도 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일대에는요 길입니다. 길이 있어요. 요 길입니다. 길이가 보면 이제 10m 미만이 될 때는 요 도로의 폭입니다. 이것이 이제 2m 이상 폭을 갖춘다면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그 폭이 3m 이상 갖춘다면 또 35m 이상 긴 길이면 6m 폭 이상 갖추면 접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요. 현재 보니까요. 자, 도로의 폭이 얼마냐? 보니까 이것이 현재 2m입니다. 2m입니다. 도로하면 기본적인 소유 넓이 4m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필요한데, 여기에 현재 미달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이 경우는요. 자, 여기 건립하고 있는 요 대지에 보시면요. 건축할 때 보시면 이제 소유 넓이를 기본 맞춰야 돼. 이거 맞추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입니다. 도로 중심선. 이 중심선에서 요 4m의 2분의 1씩 2분의 1씩입니다. 2분의 1씩 2m겠죠. 그래서 1m, 1m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선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건축선. 원래 원칙은요, 건축선 하면 대지로 붙어 있는 그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인데, 너무 좁을 때는 다시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을 때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축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활용이 안 되죠. 대지에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이 만약에요, 산이 있다. 또 하천이 흘러갑니다. 철도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퇴할 것이 없으니까 반대쪽의 도로의 경계선에서 한쪽으로 몽땅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또요, 도로 두 개가 서로 교차를 하고 있네요. 둘 다 찻길입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4m 넓이는 최소한 갖추고 있는 두 길이 교차하는데 8m 공이 둘 다 미만이 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할 때 이 대지를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로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연선이 모퉁이 대지에 건축선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대지에서 공제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군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환경 정비를 위해서 다시 아주 넓은 길 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또 추가로 4m까지 따로 선을 그어서 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건축선이지만 요 사이는 대지에는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요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땅 속에는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도로면에서 그 높이가 4.5m까지라면 건물 창문을 열 때도 넘는 구조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축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도로편까지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갈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문제 갈게요. 도로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10번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 폭이 3m이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맞죠?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정 고시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법이 없어도 지정 공고에도 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3번입니다. 이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할 때 보시면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요한데 지정할 때에는요, 그 사실상 주민 통로로 쓰고 있다 등이면요,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 굳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이다 아니에요. 자, 허가권자도 도로를 위치 지정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X가 되겠고요. 예정으로도 인정이 되기도 한다 해서 안 된다. X 됩니다. 보시고요. 7번입니다. 대지도로 관계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자, 일단 송계 우려 있는 토지에 옹벽 설치할 때 이 옹벽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지대와 또 배수구 외에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하죠. 지지대와 배수구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자,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라. 이것이 원칙이죠. 6m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아까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조경 필요 의무가 없다를 했습니다. 없다, 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경역 설치할 때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판매 시설 다 포함되지만요, 농수산물 시장이죠. 농수산물 유통시설, 새벽 시장은요, 쉴 시간도 없으니까 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건축선의 건물 건축선 지표, 건축선 지표 밑에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오케이. 이제 5번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2번 가보겠습니다. 대지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가시면 큰 건물 짓는다 해서요, 어떤 연면적 2,000 이상인데 공장 1대는 3,000 이상 큰 건물 지을 때 접도가 강화되죠. 4m 이상은 접도할 것인데 접도한 도로 넓이도 6m 이상이 필요하다.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 X네요. 2번 매립된 토지이면 성토 등이 필요하다. 예, X만 다 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시군구청장이 환경정비 위해서 4m까지 건축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해서 보시면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우리 건축선은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랍니다. 해서 맞죠. 5번 가시면 자, 대지 주변에 무슨 공원, 광장 등이 있으면서 출입장이 없다. 그러면 접도 안 해도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건축선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자, 원래 도로 대지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 한계선을 말한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경계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일 때는요, 도로 경계선이 아니죠.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에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이겠죠. 2번 X네요. 시군구청장이 3번에 따로 3m까지 선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면 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표 아래 부분들은 넘어가도 된다 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도로면에서 그 높이 4.5까지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가 창문도 등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가보시면 14번 문제는 이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요 철길이 있는 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도로가 있고요. 요 도로를 경계 두고 이런 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지가 딱 있어요. 있는데 요 도로의 폭이 이제 3m라고 합니다. 근데 요 길이가 보니까 20m이고요. 20m. 이쪽이 14m입니다. 이쪽이 7m이고 보시면 이쪽이 또 10m랍니다. 요 대지 넓이 얼마냐? 딱 묻겠죠. 일단은 먼저 3m니까 4m를 맞춰야 됩니다. 3m 맞춰야 돼. 1m가 포함이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6m가 딱 남습니다. 6m. 그러면 자, 이쪽이 14m이고 이쪽이 원래 7m, 이쪽 7m겠죠. 이 경우는 이제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요, 6m 곱하기 20에서 10을 빼면 이게 10m 남습니다. 이쪽은요 60제곱미터가 될 것이고요. 요 14에서 7을 잘리니까 7에서 7, 24, 140이 딱 나온다. 두 개 합하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렇게 딱 빼는 것이 바로 요 문제였습니다. 4번 3번이 있습니다. 200입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죠.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문제 잘 보세요. 15번 문제 잘 보시면 몇 편입니다. 자, 갑은 대지의 높이가 4m짜리, 4m짜리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 면적이 9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 제한 설명은 무엇입니다. 일단은요, 연면적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2번 보시면 만약에 이것이 도로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배수 후 있거나 방설이 필요 없을 때 이런 건물 건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자, 공개공지는요 5,000제곱미터가 필요하죠. 공개공지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어떤 원칙은요, 각종 어떤 도로에 접할 것인데 접하는 요 부분이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3m가 접했네요. 예, 그러면 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요 건물은요 최대 4m입니다. 그런데요 건축선을 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도로면에서 그 높이가 4.5까지는요 창문도 넘어서는 안 된다. 4m니까 이 건물 각층 전못 높이에서 창문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넘는 구조다 아닙니다. 창문 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이가 4m니까 4.5까지 아래 부분은 창문도 넘어서는 안 된다. 넘어왔죠?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구조, 계산, 안전 확인이 필요한 건물 있죠. 지금부터는 구조와 설비입니다. 설비인데, 자, 건물의 구조와 설비 편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물의 구조와 설비라고 하는 요 기타 어떤 건축 제한이 이제 건축 조건이 붙습니다. 구조, 설비. 요 편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는 문제에 나왔던 것만 보십시오. 구조하면요. 자, 우리 구조 설계할 때 설계자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구조 기준에 부합되는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 층수가 3층 이상이 되거나 높이가 13m 이상이 되거나
2m 이상 높이를 가진 처마 높이가 있거나 또요 건물 기둥 사이에 간격이 10m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보시면요 저기 또 있습니까? 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요 구조안전부합 등의 설계를 딱 해야 됩니다. 뿐 아니고 지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그렇다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 문화유산급 건물 지을 때 처음부터 안전구조에 부합되게 설계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번 문제 기둥 사이의 간격은요 10m가 필요하죠. 8m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또 여기입니다. 17번은요 기타 설비가 쭉 나오는데 건축물 내부에 보시면요 각 층에서 직통 계단을 설치를 합니다. 건물 각 층에서 건물 2층 이상이면 쭉 통한다 바로 직통 계단을 건물 내부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 설계할 때 조건 무엇입니까? 건물 각층입니다.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게 어떤 직통 계단을 설치한다 하신 원칙입니다. 근데 일단 튼튼한 내화구조 같은 튼튼한 건물이면요 50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16층 이상의 공동체 아파트이면 또 40m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일 때는요 100m 이렇게 말입니다. 또 자동 생산 설비 갖춘 어떤 공장은요 75m마다 설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서 1번 원칙은요 30m가 원칙입니다. 1번 바로 원칙부터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건물이 5층 이상이거나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건물은요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거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한다. 문 한 개 또는 두 개를 붙여야 됩니다. 11층 이상이 되거나 지하 3층 이하일 때는요 특별 피난 계단 문 두 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시면 맞습니다. 3번 가시면 건물 3층 이상부터 그 위에 부분이 공주집, 공연장, 주점, 집회장으로 쓰고 있다 할 때는요 바깥쪽에 옥외 피난 계단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광장이라든지 2층 이상 건물의 노대, 발코니에는요 추락 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으면 1.2m까지 높이의 난간을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요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11층부터 그 위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건물 옥상에다가요 헬리콥터 창장을 설치하게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경사진 접근면 설치 못하니까 대피 공간 둘 수 있다. 이것은 용적할 때 제외해둔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면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기타 설명이 쭉 나와 있네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오는 것을 모두 골라라 되겠네요. 일단 지하층 기억 X네요. 2분의 1 이상이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개축은 건물 철거죠. 멸실이면 재축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도 X네요. 근데 미간지구에서의 외부 형태 변경 일대 대수는 맞다고 아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맞네요. 또 리얼 가시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연면적 계산할 때 보시면 피난 안전구역 제외해주죠. 대표관 제외해주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얼은 이제 맞고 기억 리얼은 이제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제4장 기타 컨디션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문제입니다. 자, 기타 제한에서 한 문제가 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까지 해서 하나 보고 나서 특별자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지가요. 대지가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2개 이상의 용도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거적이고 이쪽은 상업적입니다.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 제한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보시면 건근용, 건축물 용도, 또 건폐율, 용적률 요 세 가지 적용할 때에는요 벌써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을 보면 요 건축 제한은 더 넓은 쪽 대지 규정에 따른다. 이것들은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있는 각종 어떤 규제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을 안 따지고요. 걸치면 과반이 넘는 쪽 규정을 다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무슨 이쪽이 뭐냐 보니까 무슨 미관지구에 있다. 또는요 어떤 특히 방화지구에 걸치고 있습니다. 걸치는 대지가 딱 보입니다.
이때 이쪽은 미간 방화축이 나옵니다. 근데 걸치는 건물이 딱 나올 때입니다. 이때 미간에 걸치면요, 요 걸치는 건물과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근데 방화축은요, 걸치는 건물만 방화축으로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요, 요 용도에 걸치는데 한쪽이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란 곳에 걸치면 건축법 규제도 항상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이죠. 해서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 지역과 기타 알 수 없는 용도 지역인데 이쪽에 또 미관 지구라는 용도지가 딱 걸치고 있습니다. 딱 걸치고 있는 대지가 있는데요. 건물이 미관 중에 안 걸치고 이쪽에만 딱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건물 전부와 이 땅 전부는 녹지 지역의 제한만 받습니다. 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녹지의 제한만 받고 미관지구 제한 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또 녹지에 걸치니까 항상 따로따로 이용한다.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요. 다음 바로 2번이죠. 건물은 녹지에, 또 대지는요,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렇게 딱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02번 갑니다. 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다 미관지구 제한받는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자, 또요, 보십니다. 이번에 가로이죠. 높이 제한 나왔습니다. 높이 제한 나왔는데요. 높이 제한 나왔네요. 높이 제한이 나왔어요. 이제 일단 높이 제한의 설명이 이렇죠. 높이 제한은 이제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다니는 가로구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 가로구역별로 해서 건물들의 그 높이를 이제 정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 지역의 허가권자가 높이를 딱 결정한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정할 때 보시면 이 높이를 정해도 건축물별로 또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건물의 용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요, 이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는요, 이 높이 제한을요, 보시면 시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다 합니다. 또 시군구청 정한 그 높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높이가 안 정해져 있는 구역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건물 각 부분의 그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편까지의 거리, 이 높이는 1.5, 1대 1.5, 1대 1.5를 넘지 못한다라는 그 사선 제한이 이번에 6월 1일 날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높이가 안 정해진 장소는요, 높이 제한이 사실 없다가 원칙이지만, 그렇지만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완전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삭제가 딱 되었어요. 6월 1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문제에서 2번 지문 보시면 2번 지문 X죠. 우리 허가권자는요, 동일한 구역 내에서 건물별로 차등을 두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2번 X네요. 3번 문장은요, 몽땅 삭제를 해주세요. 3번 문제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 문장은 이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세요. 3번 지문입니다. 다음에 4번과 5번은 이제 1조건을 위한 높이 제한 설명이네요. 3번. 여러분들, 건물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는요, 1조 제한 받지 않게 할 수 있다죠. 그래서 3층 아니고 2층 이하이면서 8m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자, 원래 햇빛 보호 1조 보호는요, 정북 쪽의 대지에 1조 보호를 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어떨 때는요, 정남 방향 대지에 1조 보호가 된다. 이건 남쪽에서 북쪽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북쪽 대지에 아주 거대한 큰 사업을 하거나, 북쪽 대지가 건축 금지되는 토지이거나, 북쪽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지면 남쪽의 대지에 1조 보호에서 북쪽에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5번 질문, 정북 쪽의 방향 대지가 건축 금지되어진 공지에 접하면 정남쪽으로 한참 띄어서 북쪽에 붙일 수 있는 정남 방향 대지의 1조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높이 제한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높이 제한. 자, 3번 질문은 이기입니다. 높이 제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여러분들 1조를 위한 높이 제한은요,
주거지역 안에서도 전용과 일반 쪽에서만 높이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1번님은 맞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짓는 공동택 아파트는 1조 제한 받지 않습니다. 저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높이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2번 질문 정답된다. X네요. X고요. 3번 질문도 몽땅 삭제. 아까 사선 제한이 없었다. 삭제를 3번 질문 삭제해서 사선 제한이 없어졌어요. 다음에 4번 가시면 같은 구역 안에서 건물 종류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4번님 맞습니다. 높이를 정할 때 해당 지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당연히 거치게 됩니다. 해서 5번님은 맞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타 특별구역 등이 쭉 나오죠. 이것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